이 이야기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 누나에게 직접 들은 실화인데요. 일단 가명으로 미영이 누나라고 하겠습니다. 이 누나네 집이 마산 합성동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부모님을 도와 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네의 식당 특성상 거의 대부분 밤에 하는 장사라 그 집도 새벽 늦게 일을 마칩니다. 근데 이 누나가 술을 무지하게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항상 새벽 늦게 일을 마치니까 맘 편히 술을 마실 시간이 없어서 가끔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아주 맘먹고 진하게 마시는 편입니다. 그러던 어느 한날은 새벽에 가게 장사를 마친 미영이 누나가 아는 친한 언니랑 술을 한잔 했대요. 근데 모처럼 만의 술자리라서 조금 더 마시면서 언니랑 수다도 떨고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 술집에서 나와서 근처에 있던 여관방을 하나 잡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마산 합성동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번화가이긴 하지만 건물들이 좀 오래된 것들도 많고 동네가 좀 그랬었죠. 아무튼 그때가 여름이라서 들어가자마자 땀 좀 씻어내고 술을 마시려고 함께 갔던 언니가 먼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었대요. 이 미영이 누나는 특이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모텔이나 여관이나 어디 처음 보는 곳에 가보면 문갑하고 서랍장 이런 걸 전부 다 한 번씩 열어본대요. 별 이유는 없고요. 또 이 누나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아주 기가 센 스타일이라서 평소에 귀신도 많이 보고 혼자 자취하는 자취방에서 밤새 귀신이랑 머리채 쥐어뜯고 싸우는 일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지만요. 아무튼 그날 그 여관에 들어갔을 때도 왠지 기분이 영 좋지가 않더래요. 희한하게 벽에는 웬 일본 그림이 걸려있는데 여자가 기모노를 입고 양산을 들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이 왠지 막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거기 있던 문갑을 열어보고는 기겁을 해서 씻고 있던 언니까지 불러내서 막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왔답니다. 왜냐하면 그 문갑을 열어보니까 남자의 양말인데 마치 누가 신고서 누워있는 것처럼 발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누워있더래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누나네 집으로 둘이서 불이 나게 도망을 갔는데 막상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엄청 열받더랍니다. 누나 성격이 앞서 말한 대로 기가 세거든요. 엄청 불같아서 방값도 그대로 날리고 언니한테 선물 받은 머리핀도 그대로 놔두고 나오고 누나의 성격상 곧바로 전화를 했나봐요. 새벽 늦게 전화를 한지라 자다가 일어난 건지 주인 아저씨가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누나가 주인 아저씨한테 막 따졌어요. 아저씨, 방이 좀 이상해서 그냥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저 환불은 받아야겠거든요? 어떻게 귀신 있는 방을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주인 아저씨가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발뺌하듯이 되려 따지고 들길래 누나가 아니 뭐가 있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목격을 하겠냐. 내가 직접 수소문해서 거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보겠다고 다 소문낼 거라고 따박따박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이 돈 돌려주겠다. 일단 와라.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돈 받으러 다시 그 여관으로 향했는데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카운터 쪽에 나오더니 이 주인 아저씨가 아까 전화할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나도 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제발 주변에는 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돈을 내어주면서 이야기하기를 사실 그 방에서 1년 전에 어떤 남자가 약 먹고 자살을 해서 여지껏 그 방 닫아놨다. 그러다가 지금 1년 만에 다시 그 방을 처음 열었는데 열자마자 받은 첫 손님이 누나였다는 거였죠. 우선 제가 어릴 때 강원도 평창군 화일이라는 촌동네에 살았거든요.
우리 집이 그때 양계장을 했는데 나름 규모가 꽤나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제 기억에 대강 5만 마리 정도 키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완전 이렇게 씨알 굵은 토종닭 있죠? 방목하듯이 풀어놓고 키웠었습니다. 새까만 오굴개도 키우고. 아무튼 우리 집은 그 시골에서도 한참 더 산속으로 들어가야 나오는 완전 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주변에 친구가 없었습니다. 맨날 집에 오면 오락기로 혼자 놀거나 TV 한 거 녹화해서 그거 보고 놀곤 했었어요. 왜냐면 TV도 맨날 9번밖에 안 나왔어요. 채널이 안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개를 사오셨어요. 무슨 종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영화 중에 베토벤이라고 있어요. 거기 나오는 개였습니다. 새끼를 5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한 마리는 중간에 죽어서 묻어주고 나머지 2마리는 동네 사람이 데리고 가고 나머지 2마리만 다 클 때까지 키웠습니다. 그때 제가 7살인가 그랬는데 얘네가 다 크고 나니까 저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맨날 끌어안고 그 개집 들어가서 같이 잠자고 그랬었습니다. 이름도 호돌이 호순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호돌이랑 호순이가 다 컸을 때는 아버지가 주기적으로 개들을 데리고 와서 농장을 삥 둘러치고 가장 많았을 때가 한 15마리 정도 됐었습니다. 삽살개하고 세퍼트하고 도사견도 한 마리 있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잡종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새끼 때부터 기른 개는 호돌이하고 호순이가 유일했는데 특히 호돌이가 저를 엄청 잘 따랐어요. 그래서 맨날 개하고 대화도 하고 산책도 매일 시키고 또 맛있는 거 생기면 달려가서 먹이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친구를 넘어서 저에게는 형제 같은 개였어요. 그리고 그 무렵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닭 잡는 법을 알려줬는데 그때 나이가 8살이었거든요. 이 닭모가지를 힘껏 쥐고 칼로 목을 딴 다음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피 빼는 걸 직접 실제로 실습도 많이 했고요. 아빠가 저한테 잘한다고 막 칭찬해줘가지고 기뻐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할 것 같은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참. 아무튼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 일을 기점으로 제가 좀 성격이 잔인해졌나 봐요. 원래는 심심하면 제가 책을 보거나 개들이랑 노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제가 닭들을 괴롭히는 데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비비탄 총으로 닭 머리 맞추고 대나무하고 낚싯바늘로 활을 만들어서 닭들한테 쏘고 다니고요. 그 장난이 점점 도가 지나쳐져서 어느 날은 닭 한 마리를 괴롭히다가 제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닭은 호돌이 먹으라고 그 개집 앞에 놔뒀어요. 호돌이가 닭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개들 밥 주는 농장일 거드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아저씨가 아마 치웠을 듯 합니다. 매일같이 닭을 괴롭혔고 그러다가 죽는 닭들은 제가 호돌이 먹으라고 계속해서 갖다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학교 다녀왔는데 호돌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놀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하는 말이 호돌이가 자꾸만 닭을 물어 죽여서 할아버지가 화나서 잡았어. 깜짝 놀라서 제가 곧바로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부엌에 가보니까 큰 대야에 호돌이로 보이는 동물 시체가 가죽이 다 벗겨진 채 손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뭔가 잠들듯이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방 안에서 깼는데 몇 시간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울다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나왔는데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올려진 반찬이 고깃국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보신탕이 뭔지도 모를 때였고 개를 먹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국을 본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오늘 호돌이 죽은 게 생각이 난 겁니다. 원래 우리 집이 진짜 엄한 집안이라 아빠나 할아버지한테 대들고 이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 제가 8살짜리 그 꼬맹이가 막 소위 개지랄을 다 떨면서 국 다 엎어버리고 먹지 말라고 할아버지한테 막 달려들고, 뭔가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데 아무튼 결국 그날 아무도 밥 못 먹고 제가 국에서